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은 주부들이 그 건강 상태도 이제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바로 어깨 통증입니다. 이 무거운 배추를 옮기거나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찾아오는 어깨 질환. 오늘은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못 뵀어요. 예. 예. 자, 지금 요즘 추수가 이제 끝나가고, 예.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는데요. 이 어깨 통증으로 인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오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네. 이 주변 분들의 저도 보면은, 저도 이제 50견에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50견이나 석회염, 회전근개,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어깨에 관련된 질환들은 어떤 질환이며 또 이런 어떤 종류가 또 있나요? 일단 어깨 질환을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요 하고 오실 때 되게 보면 이게 과연 목이 문제인지 어깨가 문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깨가 아파요 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죠. 어깨가 아니라 그건 목인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구분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파하면서 목을 짚고요. 어떤 분들은 팔이 저려야 하면서 여기 어깨 쪽을 짚으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간단하게 이제 어깨 질환일 수도 있지만 경추 질환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경추요?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개의 경우는 어깨 질환인 경우는 야간통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오셔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옆으로 기대면 기대는 쪽으로 아프다. 그리고 결국 너무 심하셔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잠을 못 자니까 잘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통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아프면서 요 팔꿈치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린 증상인데 어깨가 아프면서 저린데 이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어깨 질환하고 경추 질환하고 같이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환으로 따지면 가장 흔한 거, 우리가 나이에 구분 없이 가장 흔하게 오는 거는 충돌 증상이죠. 충돌 증후군 해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왔을 때 생기는 거는 회전근개 질환이나 그리고 50견 증세. 대부분 40대 이전에 오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을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전근개 파열은 없고요. 슬랩이라 해가지고 상부 관절선이 파열되어 오신 분들이 많고, 견갑하근 그건 대개는 이제 운동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젊은 나이에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 외에는 드물고요. 파열이라 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40대 이후에서 50대 중반, 60대 그 나이 분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어깨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질환들 중에는 많이 알려진 거,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제가 볼 때는요, 50견하고 아까 좀 원장님 얘기한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어깨 질환을 일으키는 무슨 원인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어깨 질환 원인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아프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밤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어깨 질환에서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응급실을 가는 경우는 석회성 건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환은 밤에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그 다음날 개인 병원을 찾지 응급실을 찾지 않죠. 근데 원인이라는 건 어깨 자체에 여기 보시면 이 견봉이 있죠. 견봉과 견봉 사이에 어깨 심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저맥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통증을 유발하죠. 움직이면서 이 견봉에 걸려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견봉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평평한 사람이 있고 약간 굽은 사람, 또 갈고리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평평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어깨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굽은 타입이나 갈고리 타입의 이 모양이 있으신 분들은
40대 한 번쯤, 40, 50대 한 번쯤은 병원에 오게 되죠. 근데 그 통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염증이 아픈 거는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던 어떤 견봉에 의해서 점액낭이 염증이 생겼던 가장 중요한 건 점액낭 자체의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 염증이 진행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십견 증세가 생기는 거고요. 오십견 증세는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절막 전체가 염증이 생기면 아픕니다. 근데 어느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막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서 관절 두께가 커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프실 때 뒤로 등을 만지는 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예, 예. 예, 그게 안 이건 되는데 제가 걸려봐서 잘 알죠. 오십견이고요. 만약에 팔을 올리거나 팔을 외전했을 때나 이 상태에서 아픈 거는 충돌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치료 방식 자체가 틀려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자체가 이렇게 외전이 안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지만 이게 되시는 분은 일단은 오십견보다는 충돌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똑같이 이것도 같이 안 된다. 뒤로 내외전 한다고 그러는데 내전까지 안 되면 충돌 증상이 있으면서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오십견 증세가 온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환자분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오십견이 온 건지 아니면 이유가 없이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원인 없는 시 생긴 오십견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안에 어떤 염증이 있으면서 그게 동반된 오십견이라면 결국은 그 원인부터 제거해줘야지 오십견이 치료가 되겠죠. 아, 그러면 결론은 기저질환이 예를 들면은 오십견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같이 발병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견봉의 모양에 따라 40, 50대에 주로 많이 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오십견이라는 거는 유착성 관절막염입니다. 유착성 관절막염은 관절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관절막이 짜부러드는 거죠. 줄어들면서 유착됐다고 말씀드리는데 관절막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 오십견이라는 건 50대에 많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십견이고요. 사실 오십견 증세가 있는 분들은 30대도 있습니다. 요즘은 30견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0견, 40견, 결국에 따라서는 나이 드신 60대도 이제 생겨서 오시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 질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이 어깨 탈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깨 탈구는 이제 흔하게 운동하고 이제 관련돼서 네네.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운동하고 상관없이 어깨 근육 자체의 이완으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외상성으로 생긴 탈구냐 아니면 질환으로 다방향성 불안정성이라는데 관절막이나 인대가 늘어져서 자주 습관적으로 탈구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술 방법도 틀리고요.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엄연하게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증상과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치료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들이 주로 치료 방법에 일단 뭐 대학의 케이스나 네. 일반 개인 병원의 케이스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흔하게 많이 오시는 거는 첫 번째는 충돌 증상입니다. 충돌 증후군이 가장 많고요. 충돌.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에서는 오십견으로 오겠죠. 그리고 분류를 했을 때 40, 50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충돌일 때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사치료, 물리치료, 간혹가다 충격파 치료를 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반복적인 치료에서 안 됐거나 사실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을 때 견봉의 모양이 너무 날카롭거나 그럴 경우는 반복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어떤 수술적인 걸 권하죠. 근데 모든 분들이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겁부터 겁나죠. 아, 당연히. 일단은 예. 병원에 따라 이제 마취 방법에 따라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큰 카메라를 써서 뼈를 많은 양 뼈를 깎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치료 기간이 좀 길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 작은 미세한 그 족부나 품목에 쓰는 관절경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소 마취를 하고 위 내시경 하듯이 수면만 내는 상태에서 작은 카메라를 써서 사용을 하면 일단 절개 부위에 꼬매질 않습니다. 그냥 나왔을 때 테이프 하나 붙이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과거처럼 관절경 기계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업그레이드 됐고 너무 좋은 관절경 기구가 많기 때문에 견봉을 깎는데 그 작은 손목이나 발목에 사용하는 관절경에 들어가는 그 기구로도 충분히 큰 큰 내시경을 썼을 때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잘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절경 수술이 네. 절개하는 수술보다 그게 좋은 점이라는 얘기죠? 장점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일반적으로 관절경 충돌 증상에서는 관절경으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요새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작은 카메라, 그러니까 절개를 하더라도 4, 5mm, 3m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그 사이에 근육을 벌리고 카메라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견봉 성형술을 했다면 무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통. 근데 요새 그런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무통이 없이도 그 통증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관적으로 상처가 없습니다. 외관적으로 상처가 없고, 테이프, 허리에 옛날에 이제 시술 받듯이 네. 테이프 하나만 붙이고 나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항생제 치료나 어떤 통증 조절이 더 훨씬 수월해졌죠. 자, 그러면은 관절경 수술이 그 환자의 그 부담을 네. 덜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혹시 관절경 수술 후에 나타날 네. 수 있는 무슨 문제점도 있나요? 관절경 자체는 그 어깨 자체만을 봤을 때는 어떤 신경이나 근육의 자체 어떤 그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적고요. 만약에 절개를 했을 때는 그 상처 부위가 유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절경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손목이나 어떤 다른 부위에서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관절경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이 겪는 고통이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환자가 그 시술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재수를 하더라도 어떤 재수에 따른 부담감이 적은 거죠. 그리고 결과에 오히려 오픈하고 이제 개방적으로 절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어깨 질환, 이제 어깨 질환에 이런 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 어깨 관절의 질환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이제 헷갈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는 있잖아요. 이 쇄골뼈가 있고 뒤에 날개뼈하고 이 상완골이라는 뼈가 있고요. 사실 흉골 쪽으로 해서 흉골하고 이 쇄골뼈가 근위부에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깨는 요 상완골하고 견봉만 이루어진 게 어깨가 아니라요. 이 날개 뒤쪽에 있는 날개뼈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오십견이 와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이 뒤쪽에 있는 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파서 올 때는 목까지 아파가지고 이 등 쪽을 따라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목도 불편해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허리나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한 7년 전에 50견에 걸렸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예. 1년 후에는 이제 나섰습니다. 예. 이제 뭘로 나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많은 제가 임상 실험 대상까지 가서. 어떤 의미에서 몸으로 때우신 거죠. 아, 그래요? 아무튼, 아니,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예. 물리치료도.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는 경우하고 원인이 없는 경우는 자연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12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1년 반.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이 가끔가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그 사모님께서 이제 딱 보셨을 때, 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어깨가 안 들어도 50개 맞다고 해서 어깨도 못 움직이시고 아프신데, 그 다음날 명절에 가면 어느 순간 다 움직이게 돼요. 네. 그거는 자연적인 코스의 치료 방법이 자연적인.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적으로 가거든요. 수술적 치료를 권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자연적인 코스가 되면 자연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낫는다. 그때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관절막을 벌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환자분들이 사회활동이 많잖아요. 환자분이 이러해서 한 6개월, 1년 좀 고생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걸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운동이나 모든 걸 다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적극적인 방법이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충격파 치료도 하고요. 간혹가다 충격파 치료 했습니다. 예, 충격파 치료 받기도 하고, 그거에 반응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어느 정도 기간에 두고서 관절경 수술을 하시죠. 하고 염증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고 관절막을 벌려주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하시면 경과가 1년짜리가 아니라 몇 개월 안쪽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그것도, 왜냐면은 예. 1년 동안 그 고생한 걸로 따져보면은 그죠. 예. 잠도 못 주무시죠. 아프죠. 맞습니다. 옷 위생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뒤로 이게 앉아가지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네, 화장실도 아주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혹시 예방법이나 또 증상을 혹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어깨질환 예방이라는 건 저번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코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코어 허리 운동. 근육 예, 예, 강하며 뒷근육 강하고 간헐적으로 스트레칭.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일일 때도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동반되면 어떤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김장철이 지금 이제 예.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부들이 예.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뭐 예방을 하시려면 첫 번째는 이제 주부님들이 남편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저 예방이라는 건 될 수 있으면 어깨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뭘 무거운 들로 걸, 이렇게 예. 든다든지 무거운 걸 들더라도 사전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넘어지는 못하고 외상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어떤 증상이 어깨가 아프다 싶으시면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건 모르지만 팔을 너무 올리거나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자, 이상으로 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한 증상, 원인, 치료법과 또 예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